안녕하세요.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인턴을 1년 했었거든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래서 인턴 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어, 예과 이제 본과 졸업하고 전에 얘기하다시피 어학연수 갔다 오고 그다음에 에모리에 이제 실험실 연수도 갔다 오고 또 하버드에 한 달간 실습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제가 하버드 갔다 와서 영어가 너무 힘들어서 미국 갈 생각을 이제 접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미국 가고 싶은 생각이 이제 막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다, 가야겠다 그런 쪽으로 이제 다시 마음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 원래는 이제 인턴 안 하고 바로 군대를 가서 이제 인턴 안 하고 가면 공보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공보위로 가서 이제 3년 복무를 하고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누나가 2명이 있고 제가 막내인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미국 가는 게 그렇게 기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만이라도 하고 생각을 좀 다시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아, 인턴 1년 하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한국에서 의사생활도 한번 해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어디에서 이제 아산 메디컬 센터 AMC라고 저희가 부르죠. 어차피 울산에 되는 거의 대부분 AMC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인턴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인턴을 하는 대가로 제가 차를 사달라 그랬죠, 부모님한테. 그래서 인턴을 한 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투스카니를 한 대 사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로망이죠. 스포츠카. 한국에 있는 하나의 스포츠카. 그래서 투스카니를 선물로 받고 이제 아산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데가 이제 강릉 아산병원인데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강릉 아산병원에 처음 파견을 갔어요. 첫 인턴. 근데 하필이면 이게 응급실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좀 성격이 안 좋은 우리 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2명이. 그래서 고생을 좀 했죠. 그래서 같이 이제 응급실 인턴 4명이 있었는데 얘기 드렸잖아요. 4명. 여자 2명, 남자 2명 있었어요. 남자 2명, 여자 2명이 있었는데 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해서 이 남자 인턴 1명이 도망갔어요. 지금 어디 가서 훌륭한 의사가 되기 바랍니다. 남자 인턴 1명이 도망가면서 인턴 3명이서 18시간 근무를 하고 아니죠. 16시간 근무를 하고 8시간 쉬고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하고 있다가 인턴이 1명 충원이 됐죠. 그래서 남자 둘, 여자 둘이 다시 돼서 12시간 근무, 12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또 인턴 선생님이 일주일 만에 또 도망갔어요. 진짜 2번 도망갔어요. 2번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는 잘해서 버틴 게 아니에요. 그냥 울진 않았어요. 한국이라 막 혼나고 바보 소리 듣고 깨지고 막 기분 나쁘고 환자 앞에서 막 꾸중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버틴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런 걸 못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또 인턴이 3명이 되니까 16시간 일을 하고 8시간 자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인턴이 1명 충원이 돼서 결국에는 그 4명 인턴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아산병원에서 내과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와서 저는 되게 응급실 그 로테이션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세보면 강릉 아산병원에 응급실을 한 번 했었고요. 한 달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응급실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갔었냐면 정읍 아산병원에 가서 응급실을 한 달 했고 그 다음에 울산대병원에서 또 응급실을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령 아산병원에서 전 그래서 인턴에 12개월 중에 4달을 응급실을 돈 것 같아요. 그럼 되게 많이 돌았죠. 30%를 응급실을 돌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그 다음에 일반외과, 그 다음에 소아과, 저는 운 좋게도 산부인과는 안 돌았는데 이렇게
응급실을 많이 돌고. 근데 이제 재밌었죠. 지금 그때 당시 저희 아산병원 인턴이 150명이었거든요. 150명이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35명 정도는 울산의대였던 것 같아요. 울산의대 이제 동기들. 참고로 저는 휴학을 해서 동기랑 인턴 안 하고 후배들이랑 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이랑도 되게 친하고 그래서 35명 울산의대 학생들이 있고 150명 전체. 그래서 이제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보령도 갔다, 울산도 갔다, 정읍도 갔다, 강릉도 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금강병원도 있었던 것 같고 보성 아산병원도 있었던 것 같고 되게 많이 막 왔다 갔다 막 그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요즘에 뭐 그 연락하고 지내는 동기들도 몇 명 있는데 뭐 거의 다 이제 연락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150명 정도 이제 인턴을 하면서 상당히 재밌게 인턴 생활을 했죠. 재밌는 일도 많고 특히나 이 파견 가면 진짜 재밌어요. 이게. 저는 파견이 너무 재밌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지방에 사는 거잖아요. 전 지방에 사는 게 좀 좋았었어요. 왜냐면 지방에서 어떤 자유가 있고 그냥 지방에서 있는 게 재밌었었어요. 울산에 갔을 때는 이제 울산의대에 다녔던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재밌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턴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생각이 다시 들었죠. 나는 한국은 아니다. 한국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싫거든요. 이제 민년차들이 뭘 억지로 시키거나 민년차들이 회식을 한다고 억지로 가야 되고 전 그런 게 너무 싫어요. 누가 억지로 하라 그러는 건 그런 거 너무 싫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술 뭐 이런 거 막 술자리 있으면 여기저기 불려가고 그러는 거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제 시간 갖는 게 좋아서. 그래서 저는 한국 스타일이 아니다. 역시 나는 미국 스타일이다.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기로 다시 마음을 정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레지던트 시험을 안 했어요. 아예 안 보겠다. 레지던트 시험 안 보고 저는 막 쉬는 시간에 영어 공부한다고 노트북 들고 거기다가 미국 CD 전에 말씀드렸듯이 ER, Smallville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영어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ER, 그 다음에 Smallville 이런 거 비디오 보면서 영어 막 외우고 막 미국 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도 안 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약간 쉬운 로테이션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후배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인턴 그 보기 전에 레지던트 때 시험 보거든요. 그때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보고 로테이션을 바꿔달라 그랬어요. 본인이 일반외과인데 General Surgery인데 또 어떤 거였냐면 LT였었어요. 이게 LT가 뭐냐면요, Liver Transplant이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산병원 인턴 중에 제일 힘든 데가 리버 트랜스플랜이 아니었을까요? 이게 왜 힘드냐면요. 한 번 수술을 들어가면요. 막 죽어나요. 수술이 뭐 15시간, 16시간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게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뇌사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cadaveric donor가 생기면 인턴들이 막 새벽에도 불려와요. 그러면 9시에도 불려가서 새벽 5시까지 막 수술을 하고 그래요. 그럼 막 너무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줘가지고 이걸 도는데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죠. 이제 그게 디셈버 로테이션이 제가 이게 제너럴 서저리가 아닌데 후배 중에 누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바꿔줬어요. 그래 나는 어차피 군대 갈 거니까 난 공부 안 할 거니까 내가 힘든 거 할게. 그래가지고 디셈버를 저 제너럴 서저리를 돌았어요. LT를. 이게 뭐가 있냐면 근데 4시에 4am에 블러드 드로가 있어요. 4시에 이제 피를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게 4시에 일어나가지고 외과계 중환자실이라고 그러죠. CQ, Surgical Intensive Care Unit에 가서 이게 liver transplant 환자를 피를 뽑아야 되는데 그냥 피를 이렇게 한 그 튜브만 뽑는 게 아니에요. 블러드 컬처 막 이만큼 에어로브, 어네어로브 해 두 쌍씩 4개에다가 ABU에다가 막 피가 이만큼 돼요. 그럼 한 명당 막 이만큼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날 저는 피 뽑는 건 자신 있으니까 피를 뽑고 이제 딱 나오는데 하필이면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 아산병원 초록색 이렇게 스크럽을 입고 있는데 ABGA를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저희는 세이프티 니들이 없었어요. 그때 한국은. 그래서 니들 끝에 그 고무 동그랗게 된 고무 바킹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손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바틀이 많으니까 이걸 손으로 못 들으니까 제가 이거를 왼쪽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앞에다가. 근데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트를 들고 가가지고 놓고 이 ABGA 바트를, 이 ABGA 시린지를 손으로 하려다가 이 엄지손가락이 거꾸로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이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금도 기억나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왼쪽 그 스크럽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거꾸로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찔린 게 바보같이 이게 누르니까 시린지가 눌려서 환자의 피가 저한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LT잖아요. 그래가지고 환자는 이제 딱 찔린 순간 너무 많이 이게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손으로 짜내고 수도과 가가지고 막 물로 씻고 그랬는데, 그래서 피를 다 빼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하고 나서 이제 환자 차트를 본 거죠. 근데 웬걸, 그 환자가 햅C가 있었어요. 근데 햅C가 있었는데 햅C에 다른 햅C의 도너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가지 햅C가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지금도 기억나요. 1C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입 2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막 바늘 찔리니까 이제 해리슨에 있는 헤파타이티스 챕터를 막 정독을 하죠. 논문도 찾아가지고 과연 이게 내가 리스크가 얼마나 될 거냐, 온갖 논문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C가 또 이게 지노타입도 안 좋다고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이제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저기 그때 뭐죠? 교육수련부 이런 데 가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나 일하다가 바늘 찔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검사하고, 근데 뭐 바로 피검사 해봤자 AST, ALT 다 노말 나오죠. 빌리루빈도 노말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막 스키장도 가고, 이제 야 인턴 끝났다, 나는 이제 군의관 간다, 스키장 가고 막 뭐 놀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때 저희 동기들이랑 스키장을 갔었거든요. 어디졌지? 피닉스 파크인가 성우 리조트인가를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파티그가 있고 애들이 막 피부가 좀 노랗대요. 션디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 몰랐죠. 저는 그냥 햅시가 안 걸릴 줄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있었다가 이제 이게 제뉴어리가 제가 피디아트릭스를 돌았거든요. 피디아트릭스 제뉴어리 피디아트릭스를 돌면서 이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제뉴어리까지만 돌고 페브루어리는 안 하고, 왜냐면 그게 군대를 가는 사람은 페브루어리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뉴어리까지만 하고 저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 나 이제 알바 좀 하자. 공보위 가기 전까지. 공보위가 3월인가 갔었으니까 2월달 한 달 동안 내가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벌고 가야겠다. 그래서 막 메디게이트에서 알바 찾고 있는데, 이제 제뉴어리가 끝나니까 그러면 나는 인턴 이제 끝이니까 1월 한 30일인가 그때쯤에 피검사를 해보려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피디아트릭스가 하루 남겨놓고 1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인데 1월 30일 날 제가 그냥 피를 뽑으러 간 거예요. 피를 뽑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시인가 제가 피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4시인가 이제 병원에 EMR을 딱 보는데, 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AST가 250인가 그렇고 ALT가 270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토럴 빌리루빈이 이게 2.5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걸 보는 순간 진짜 우울했죠. 절망에 빠졌죠.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이게 걸린 거잖아요. 햅시가.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다음에 1월 31일 날 피디아트릭스 그 환자 블러드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이렇게 돼서 나 내일 일 못한다, 한 번만 해주라니까 그 친구가 고맙게도 저를 커버를 해주고, 저는 이날이 인턴의 마지막 날이에요. Last day of internship. Last day of internship을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블러드를 뽑고 수치가 높아져서 이제 집에 간 거예요. 집에서 이제 알아 누웠죠. 부모님들도 막 난리가 나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이 됐죠. 햅시가 걸린 거예요. 어큐트 햅시가.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이제 약간 고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가서 서동진 선생님인가, 제가 이름은 잘 안 나요. 되게 리버를 잘 하시는 분을 예약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 다음 날 인턴십 마지막 다음 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어드미션 뭘로? 어큐트 헵시로. 다행히 헵시는 fulminant hepatitis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헵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리버 얼트라사운드도 하고 블러드 워크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병원을 입원하게 되는데, 네, 오늘은 병원 입원하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인턴을 1년 해서 좋은 기억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고 한국에서 의사를 한 뿌듯한 경험도 있는데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다음 얘기는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